집에서 자꾸만 물건이 없어진다는 아내. 결국 절도범을 잡겠다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데요. 그날 이후 아내는 틈만 나면 CCTV를 확인합니다. 알고 보니 CCTV를 설치한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요. 과연 아내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부만 사는 집안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10년 전에 그때 이제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은 학교 괴숙사로 갔고 부부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라에 아랫집도 소유를 하고 있어서 세를 줬어요. 근데 그 임대를 한 여성에게 줬는데 그 여성,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부터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집에 물건이 없어진다면서 우리 집에 CCTV를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막 우겼어요. 남편은 좀 이상하긴 하는데 아내가 너무 그렇게 고집을 피니까 그럼 설치해라. 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아랫집에 있는 그 30대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서 여기 우리 집에 세탁기 쪽에 누수가 나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오셔갖고 이거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누수에 대해서 이제 남편하고 그 임대하신 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요? 이 더러운 엑스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욕설을 터부면서 둘이 바람을 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네, 아내는 너희들 바람 피운 증거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고요. 남편과 세입자 여성이 집안에 함께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남편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세입자 여성이 남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온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과일 선물을 주려고 왔던 거라고 합니다. 여성은 사모님과 맛있게 드시라면서 과일을 줬고 1분 만에 갔다고 하고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도 세입자가 과일을 주고 갔다 이런 사실을 모두 말해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남편과 세입자 여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전부터도 의심해 왔다고 하는데요. 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집안에 CCTV를 설치한 것도 절도범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남편과 여성의 불륜을 잡기 위한 거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거 완전 함정 수사였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요? 뭐냐면 남편은 사실은 결혼 전부터 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의 아내가 대시를 하니까는 이 남편은 뭔 얘기냐면 나는 오는 여자는 안 막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갈아타가지고 지금 아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런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열애할 당시에도 거짓말하고 나가서 술도 마시고 또 그리고 즉석 만남 아시죠? 즉석 만남을 몰래 하다가 이 아내한테 몇 번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빌미를 줬던 것인데 그지만 이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나는 결혼한 뒤에는 절대로 눈을 한눈 반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건 오해다라면서 아내한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 애꿎게 피해본 세입자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갈 때 위로금도 주고 이사비용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의 메인은 따로 있죠. 네. 자, 그렇게 좀 세입자 사건 이후에 그래도 업보를 풀겠다 하면서 잘 살고 또 열심히 또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살았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 한 전화로 이 모든 것이 깨집니다. 왜? 그 전화는 누구한테 온 전화냐면 친형한테 온 전화예요. 친형이 전화가 왔는데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너 나한테 좀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봐라 라고 화를 냈고요. 동생이 남편 그 형 집에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요? 형수가 얘기를 합니다. 내 입으로 좀 말하긴 좀 민망하지만 이 동서 그러니까 지금 아내하고 아내가 형수하고 그 서방님 그러니까 남편하고 불륜을 의심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수왈 동서가 저랑 서방님을 좀 의심해요. 막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수가 처음에는 막 기분 나쁜 농담 아니냐 이렇게 생각 싶었지만 카페까지 찾아와가지고 사실대로 말해달라 졸랐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게 털어놨고요. 형님이 화가 나서 또 동생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까는 처음 세입자와의 의심이었는데 이제는 형수, 형수. 네.
맞습니다. 바로 남편의 막내 조카 철수가 바로 남편의 혼외자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남편은 어떻게 형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 아내는 최근 명절 때 당신과 철수가 함께 있는 걸 보는데 순간 내 머릿속에서 찌르르 하고 느낌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친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닮을 수가 있냐면서 아주버님이 젊었을 때는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때 당신이 형수랑 불장난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어차피 시간도 지났고 다 이해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라 이렇게 남편을 구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은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네. 무슨 놈의 유전자 검사 하면은 거봐 또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 이제 갔더니 의부증 진단을 일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부증이라는 건 망상 장애이기 때문에 망상 장애라는 거는 아무리 그 상황이 아니다, 그 망상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망상 장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조카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보니까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친아들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아내가 우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형수하고도 어떻게 봐요. 그래서 맞아.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집을 나오고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지금 보니까 이 의부증 망상 장애가 질투형 망상, 부정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의부증만 지금 진단받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초기 치매 같다라는 진단까지 세상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난 이혼을 못한다라고 우기고 있고 남편은 이제 이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끊임없이 불륜을 의심하는 치매 아내, 이거 살아야 되냐?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거 참 답답하긴 한데요. 지금 딸이 미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한다면 저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혼하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하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과 애정을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정말 이 남편도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부증이 아내가 걸리거나 또 반대로 의처증이 걸리면 정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족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까지 쓴다 그러면 정말 같이 살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진단받은 걸 보면 이제 조기 치매가 의심된다고 지금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치매에는 또 망상 장애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요? 사실은 의부증이라는 망상 장애가 있다라는 게 치매도 진단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치매가 더 큰 어떤 범주에 들어가서 그냥 내 아내가 지금 치매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병으로 생각하고 아마 같이 계시긴 어렵고 병원에 좀 입원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치매가 걸리셨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으나 또 그 고통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남편의 결정에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말씀 두 분 하셨지만 이런 어떤 오히려 이제 치매라든지 정신적 질환 같은 거라는 게 오히려 다행이고 우리 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병적인 게 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요. 치료가 가능하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게 된다든지 뭐 큰 문제 생긴다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제이 클레이톤님은 함께 이겨내야 부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전적에 있으니 의심하는 건 알겠지만 세입자는 무슨 죄인가요?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K님 환자니까 치료를 받고 서서히 생각해서 결론을 내시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